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고전분투하며 열심히 살았으리라고 믿어요. 확진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며 마스크를 써야 하고 영화관도 식당도 학교 문도 닫았고 심지어 교회 문도 닫았지만 영락없이 봄은 왔고 꽃은 피었습니다.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이 동영상 부피가 많아지면 잘 업로드가 안 돼요. 나중에 함께 모여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가 이 화면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패스를 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제가 패스라고 말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는 걸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돌발 퀴즈를 빨리 답해준 친구들에게 커피 쿠폰을 줄 건데 언제 주나? 만약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면 방법을 찾아볼게요. 성찰 에세이 쓰느라 수고 많았고 이 시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발제 신청 안 한 친구는 이름을 올려주시고요. 여러분이 중간평가이기도 하고 또 이게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필수입니다. 발제 영역을 구분해 놓았으니 이미 이름을 써놓은 친구들도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기 바라고 발제 가이드라인은 수업 후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동영상 강의는 일방적일 수 있어 여러분이 공지사항, 게시물을 꼼꼼히 살펴봐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출석 체크에 관한 한 오늘 수업 동영상 중간에 나오게 되는 질문에 답을 써서 저의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셔야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들으셨어요? 동영상 속에 나오는 질문을 읽으시고 그것에 대해 답한 후 답을 생각한 후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십사는 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패스. 제가 이 수업을 계획할 때 사실은 오늘 평생교육 차원에서 생애 주기별 특징과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계획해보는 프로그램을 구상했었는데 동영상 수업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꼭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먼저 평생교육의 간단한 역사를 통해서 평생교육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고 그 안에서 교육의 대상, 평생교육의 방법, 또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다음 주 마지막 마인드맵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패스. 슬라이드가 잘 안 넘어가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이 바로 평생교육 기초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일 먼저 평생교육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은 무엇인지, 어떤 교육과정 혹은 어떤 교수 방법을 쓰는지, 또 어떤 시설 혹은 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평생교육의 목적 혹은 중요성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들려주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주부의 삶에 집중하셨기에 외부의 공적인 모임을 하지 않으셨던 우리 엄마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으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우지 못하셨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자꾸 머리가 굳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셔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악기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셨다. 참여하시면서 양로원,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순회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셨고,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 엄마도 많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 두 번째, 나의 이모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셨다. 그러나 삶의 여유가 없어 시간을 미루다가 용기를 내어 한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원격 강좌에 등록하셨다. 배움과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 인터넷 신문의 기자가 되셨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의 고모부는 한 회사의 임원으로 은퇴하셨다. 평소에도 쓰레기 분리 수거와 플라스틱 줄이기에 열심히셨는데 집 근처에 있는 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환경과 생태계 관련 강좌를 들으신 후 지역 환경운동 지킴이 활동가로 활약하시면서 환경 보존을 위해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삶을 살고 계신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문과에 다니는 나의 사촌은 무프라는 온라인 교육대학 혹은 교육 플랫폼에서 스탠포드 대학이 제공하는 원자 물리학 강좌를 듣고 학점을 얻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4개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4분을 드릴 예정이에요. 4분 동안 여러분이 지금 슬라이드 위에 보고 있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점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채점을 할 것도 아니니 여러분이 느낀 대로 이야기를 듣고 난 소감을 이야기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쓰셔서 저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답을 간단히 살펴보면 교육 대상자는 주로 성인이었고 연령대를 쓰라고 했지만 제가 몇 세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인이었는지 청소년이었는지 그 대상의 연령대를 짐작해서 써보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교수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강사 혹은 교수자로 나와서 그 평생교육 대상자에게 그 강의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여러분 잘 썼어요? 아까 환경의 이야기도 나왔고 헌신 봉사하면서 그
음악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악을 나눠주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지역 공동체, 시민의식 공공성 변화, 그리고 제2의 삶을 꿈꾸는 그러한 삶에 기초한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더불어 아까 또 어떤 분은 글쓰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또 신문, 인터넷 신문의 기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 내용은, 교육 주제는 삶과 직업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수 방법은 이제 누가 학생처럼 강제로 하는 식의 그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학습자 중심,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게 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공부하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 더 열심히 상황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대면으로 이렇게 강의실에 갈 수도 있고 또 온라인 강좌, 원격 강좌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 방법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현장, 저의 이야기 속에서 이분들이 들었던 교육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지역사회 학습관, 언론기관, 부설, 그 다음에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등등 이렇게 다양한 아주 많은 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잘 보시면서 어때요? 이제 평생교육이 막막하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친근하게 여러분 속에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을 넣고 이제 구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시다. 패스. 여러분 보시면 평생교육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1970년대이고 또 법이 제정된 게 1990년대이지만 전 세계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평생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인교육 회의라는 것이 1차로 1949년에 열렸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된 주제는 바로 회복, 발전, 조화, 평화에 기인하는 성인 교육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방법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오래되죠. 여러분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인 시절에 이미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인 교육, 평생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죠. 2차는 세계 성인 교육회의 2차는 1960년에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나뉘어지고 굉장히 세계적인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 급변하게 되었겠죠.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가 도시화 산업화, 전통 문화가 약화되고 신생 독립과 민주주의 팽창, 두 진영의 정치 극단화, 핵전쟁의 공포,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인들이 이 급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해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모이게 되었고 그러한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차로 가면 5년 만에 다시 세계 성인교육회의로 모입니다. 근데 이때가 1965년 모임이 아주 중요해요. 그 전에는 성인교육 이렇게 얘기했지만 1965년에 바로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또 평생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까지도 소개가 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3차를 주목하고 아마 우리 책에서도 1, 2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3차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세계 성인 교육 회의를 중심으로 이제부터 가지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할 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탄생에서 무덤까지라는 평생 교육의 범위를, 용어를 정립하는 그런 3차 회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세계 성인 교육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폴 랑이라는 프랑스의 사람 학자인데요. 이분이 우리가 잘 익숙한 유네스코의 당시 사무총장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평생 교육 발전과 그리고 정립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네스코가 뭐예요?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굉장히 길어요. 외우기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서 쉽게 유네스코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이 이제 세 가지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뭐 세 가지만 주장했겠어요.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평생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라는 점에서 평생 교육을 정리하죠. 평생 교육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의 교육을 평생 교육이라고 얘기한다. 학교 교육 후 교육의 기여와 계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게 바로 평생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도대체 뭔데? 그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교육하자. 그거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라고 이제 질문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 그리고 삶의 심화를 위한 노력 이러한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이게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평생 교육을 말하는 것이야. 수직적인 차원 뭐예요? 출생부터 노년기까지 학교 밖을 넘어 멈추지 않는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수평적 차원에서는 공간, 그동안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학교, 사회, 기타 기관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학습이나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심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보고 그렇다면 왜 그럼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교육 말고 평생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기류에 따라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 혁신이 되고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어 있고 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성인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학습할 기회,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자기 삶에서 그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계층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 교육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게 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3차 세계 성인 교육 회의에서 폴 랑그랑의 보고서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수직전차 수평적 삶의 심화를 위한 노력 이게 이제 또 책에 나오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한번 집중하시고 다음으로 넘어봅시다. 패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
평생교육의 핵심은 삶과 배움을 통합하는 거다. 그런데 아까 두 번째의 그 수직적, 수평적 차원을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건 수직적 차원에서, 전생에서, life wide, 학교뿐만 아니라 넓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장시켜서 그리고 인생의 깊이와 심화를 위한 학습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3D의 차원에서 보는 내용, 그리고 교육이 바로 평생교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패스. (1965년) 아까 폴 랑그랑의 보고서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후 평생교육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평생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970년대에는 이제 공식교육과 비공식 교육과 학교 졸업 후에 그런 어떤 학습이나 배움이 통합적으로 어느 중요해, 이게 중요해, 저게 더 중요해 이러한 어떤 분리가 아니라 통합 두 개 다 중요하니까 잘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평생교육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오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이 평생교육 안에 성인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을 통틀어서, 그래서 정말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포함하는 모든 연령이 공식, 비공식, 무형식, 그러니까 삶 전체에 이르러 교육받는 것, 이게 바로 평생교육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200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의견이 다양화되면서 평생교육의 변화가 일었죠. 그전에는 개인의 발달에 집중했다면, 잘 들으세요. 2000년대 이후에는 정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환경과 같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 또 비판적 성찰을 위한 훈련 등을 평생교육 안에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초점이 모아졌던 그런 평생교육이 이제 환경 정의와 같은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었고 확대되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스. How? 그렇다면 아까 잠깐 초반부에 언급을 했는데 평생교육에는 어떤 교육과정 혹은 어떤 교수 방법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페다고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번역하면 페다고지는 교육하라는 뜻이고 그 옆에 안드라고지는 성인 교육론을 의미합니다. 두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울 것이 없는 듯한데 안드라고지는 성인 교육론의 대부로 알려진 말콤 스테판 노울즈라는 학자를 통해 제안되었어요. 연령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평생교육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다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겠죠. 페다고지가 전통적인 혹은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안드라고지는 학습자 중심, 학습자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은 페다고지가 아니라 안드라고지를 방법론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은 이미 많이 배워 들었을 거고 저학년은 이제 수업에 를 통해서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를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미리 이 시간에 기억해 두면 자기가 이해하는 부분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pass. 그렇다면 평생교육 현장 혹은 시설은 얼마나 많을까? 지난주 동영상에서 제가 정부가 얼마만큼 평생교육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했죠.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한 평생교육시설 통계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평생교육시설이 있는지 이것을 보면 얼마나 그 평생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990년대쯤 정식으로 평생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볼 때 이 수치는 굉장히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를 제안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이만큼 많은 기관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pass. 지금까지 평생교육의 간략한 역사를 통해서 평생교육의 발전사와 평생교육이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평생교육이 어떤 건지 감이 잡히셨어요? 그렇다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많은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는지 평생교육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평생교육사의 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기획, 계획,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교수, 학습 굉장히 하는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평생교육시설에 왔는데 옛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잘 상담해서 새로운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평가 및 보고, 행정, 경영,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이 많죠. 책상에 앉아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보다 다양한 일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을 좋아한다면 이 일에 여러분은 적성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pass. 자꾸 다른 데가 나와서 녹음을 끊을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이게 끊으면 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려고 했는데 아마 슬라이드가 잘못 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대로 설명을 하고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굉장히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구분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평생교육이라고 썼다, 평생학습이라고 쓰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굳이 이제 비교를 구분을 하려 한다면 평생교육은 좀 더 광범위한 곳에 쓰이는 것이고, 평생학습은 구체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학습자의 자율성이나 상황을 더 고려하는 점에서 평생학습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게 쓸 때에는 성인은 뭐 인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단시간 내에 원하는 목표를 원하는 그러한 성향 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훨씬 더 평생 학습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지 수 있다고 봅니다. 1972년에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개념이 소개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죠. 1999년 사회교육법이 바뀌어서 평생교육법 단독으로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죠. 그리고 2007년에 이제 새로 개정되는 그러한 평생교육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패스. 여기에 나왔네요. 이제 평생교육의 목적 혹은 중요성. 왜 평생교육이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공식교육 혹은 학교 교육의 한계에서 시작됩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학교 교육을 받은 후 금방 취업 전선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거친 후 배우면서 그 직업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쩔 때에는 자기가 공부하는 것과 자기가 일하는 곳이 너무 다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은 그런 어떤 한계라든가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훨씬 더 중요한 교육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연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은퇴하신 후 뭘 하겠어요? 자기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든지 또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평생교육 안에서 찾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으로 대두되는 주제가 바로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과 더불어서 학교 안에서 배운 지식이 과연 얼만큼 실용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했을 때 또 나와서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든가 또 워드라든가 그 밖에 다른 회사의 업무에서 필요한 것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평생교육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도태하기 쉽죠. 세계화가 되는 추세이니 이제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게 지금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막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자꾸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나가고 오가다 보면 이 바이러스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처럼 어디에서나 지금 세계와 지구와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면 우리는 그 세계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일을 위해서 외국어를 잘 구사해야 되겠죠. 그럼 그 어디 가서 배워요? 또 평생교육기관, 뭐 학원 등등등 학교 밖으로 또 다시 그것 때문에 돌아가진 않잖아요. 졸업한 이후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뭐 IT, ICT 발달이라든가 과학기술의 혁신, 지식의 증가 그래서 자꾸 직업 스타일도 바뀌고 고용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새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 유튜버 이런데
사실 과거에는 저렇게 막 먹어. 엄청 먹방 먹으면서 돈을 번다는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맞춰가기 위해서 평생 교육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때 뭐 쉬고 재밌는 걸 배우는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의 직업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평생 교육이죠.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나 노인 또 교육에서 배제된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공식적인 교육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배움의 기회를 얻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평생교육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교육 활동이고 전략인 거죠. 패스. 그래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자, 평생교육의 큰 그림을 오늘 수업식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봤는데, 평생교육이란 제가 이제 만든 평생교육을 정리해 보면 교육이란 틀에 배움, 직업, 실천, 그리고 삶을 담는 것. 멋있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학기 말 여러분 과제로 제출할 마인드맵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내려본 평생교육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담아보라고 저는 평생교육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리고 앞에 제가 설명한 부분과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안드라고지를 교육 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또 장소는 교육 현장은 다양한 시설과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또 중요성은 지식 정보와 사회 태도로 인해 변화에 적응하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함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다른 여러분에게 전달할 공지사항은 카톡이나 구글 클래스룸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